연암 박지원 소설집 첫 번째 이야기 마장전. 연암의 소설에는 조선 후기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분명 고소설이지만 허공에 기대어 그림자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다루고 있다. 즉 소설의 중요한 특징인 인정 물태가 잘 그려져 있다는 뜻이다. 연암은 10대에서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총 12편의 소설을 단속적으로 썼다. 그 12편의 작품 중 마장전이 촉고스으로 방경 가괴전에 올라 있다. 첫시라는 접두사는 신선하기는 하지만 어쩐지 능숙하고 미끈한 기교를 뽐내는 인상은 아니다. 마장전은 우도, 즉 친구 사귐에 있어서 도라는 다소 묵중한 소재를 가볍게 다루는 작품으로 연암은 다소 거친 숨을 몰아가며 미래가 봉인된 자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연암은 왜 잃어버린 도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소설을 시작했을까? 거기다 시장바닥을 거디는 이들의 사귐을 내용으로 하다니 시쳇말로 생뚱맞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 그 당시에 그러한 이들이 사람 취급을 받기나 했는가. 하지만 건너다 보니 절터라고 이 마장전 한 편만 봐도 연암이 어떤 사람인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연암은 방경과계적 자서에 아래와 같이 마장전을 지은 뜻을 적발임해 놓았다. 친구와 사귐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오륜, 부자 사이의 친애, 군신 사이의 의리, 부부 사이의 분별, 장류 사이의 차서, 붕우 사이의 신의의 끝에 놓였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오행, 금, 목, 수, 화, 토를 이루는 말로 가운데 토가 사계절의 바탕이 되는 것과 같다.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류유서의 신의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도는 떳떳해야 할 도리가 떳떳하지 못할 때 그것을 다 바로잡아준다. 친구와 사귀는 도리가 끝에 놓인 까닭은 곧 인류를 통괄하기 위함이다. 세 사람의 미치광이가 서로 벗이되어서는 세상을 피하여 떠돌아다녔으나 인간들의 아첨하는 태도를 논란하니 마치 참 사내를 보는 것 같았다. 이에 마장전을 쓴다. 이 글은 연암 스스로 소설 창작 동기의 자명성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연암은 인류를 통괄하기 위해 들머리에 우도를 세웠다고 한다. 연암에게 소설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조정이었던 것처럼 그의 소설에서 우도는 사회의 모순을 바로잡는 별잇줄이었다. 이것이 그를 늦게 배운 연암이 이제 갓 성인이 된 약간의 나이임에도 우도, 즉 잃어버린 일을 진중하고도 열정적인 태도로 다룬 이유다. 독자들은 이 점을 유념하며 그의 글을 따라가야 한다. 마장과 사케 따위가 견주거나 손뼉을 치면서 관중과 소진을 흉내내서는 닭, 개, 말, 소의 피를 바르고 맹세하는 짓거리를 한다고 하더니 과연 그러하다. 맹세짓거리란 중국에서 동맹을 맺을 때 천자는 입가에 말, 소의 피를 바르고 제후는 개, 돼지, 대부 이하의 신부는 닭의 피를 바르는 행위를 말한다. 귓결에 이별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가락지를 빼 팽개치고 수건을 찢으며 등잔부를 등진 채 벽을 향하여 고개를 푹 숙이고 울음을 삼키는 것은 믿을 만한 첩이 되고 간을 토하고 쓸개를 쏟아 놓으며 손을 꾹 쥐고서는 마음을 드러내 보여야만 믿을 만한 친구로 여긴다.
그러나 콧등에 부채를 대고는 두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고 끔쩍끔쩍이는 것은 말거강꾼과 집주름의 술수다. 위협적인 말로 마음을 흔들어 놓고 꺼리는 곳을 건드려 속을 떠보며 강한 것은 위협하고 약한 것은 억압하며 친근한 사이는 떼어놓고 다른 놈은 모이게 하니 이는 곧 패자나 설사들이 즐기는 폐압의 권도였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심장에 병이 있어 부인을 시켜서 약을 타리게 했는데 약의 양이 많았다 적었다 하며 맞지 않자 화를 내며 그 일을 첩에게 시켰다. 첩은 많지도 적지도 않은 것이 한결 같았기에 그는 첩을 매우 마땅히 여겼다. 어느 날 창에 구멍을 뚫고 몰래 보았더니 많으면 땅에 쏟아버리고 적으면 물을 더 붓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첩이 약의 양을 적당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이는 말은 지극한 말이 아니요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는 것은 깊이 있는 사귐이 아니며 정이 얕은지 깊은지 밝히려는 것은 참다운 벗이라 할 수 없다. 송욱과 조탑타, 장덕홍이 광통교 위에서 벗을 사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탑타가 말하였다. 내가 아침나절에 표주박을 두드리며 국어를 나가서는 포목전에 들어갔다가 누각이 있기에 올랐더니 마침 배와 무명을 흥정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그 사람이 포목을 골라 혀로 핥고 허공을 비추어 보고는 마음속으로 이미 값을 매겨 놓았으면서도 주인이 먼저 부르라고 양보하더군. 그러다가 나중에는 둘 다 포목에 관한 일은 잊어버리고 딴전을 부리대. 그러더니 포목전 주인이 갑자기 먼 산을 바라보며 구름이 나왔네라고 흥얼거리고 포목을 사려던 사람은 손을 뒷짐진 채 서성거리며 벽 위에 그림만 바라보더군. 송욱이 말을 받았다. 자네가 벗을 사귀는 태도만 보았다면 그 도에 관해서라면 아직 멀었어. 덕흥이 말하였다. 꼭두가 시노름할 때 장막을 가리는 것은 뒤에 숨어서 줄을 잡아당기는 것이렸다. 송욱이 말하였다. 자네도 명교는 알고 있네만 도에 이르려면 아직 부족해. 무릇 군자의 사귐에는 3가지가 있고 구체적 방법은 5가지란 말씀이야. 그러나 나는 이 중 한 가지도 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 30이 되도록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일세. 비록 그렇지만 벗을 사귀는 방법은 몰래 주워들은 적이 있지. 발이 바깥쪽으로 굽지 않은 것은 확실히 술잔을 잡기 위해서야. 덕흥이 말하였다. 그렇고 말고 시경에도 있잖나. 우는 학이 그늘에 있으니 그 새끼가 이에 화답하고 내게 좋은 벼슬이 있으니 내 너와 함께 얽매이리라 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나. 송욱이 말했다. 자네야말로 벗에 대하여 말할 만하군. 내가 금방 1가지를 말했더니 자네는 2가지를 안 해구려. 온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은 새이고 세령 말일세. 머리를 맞대고 짜내는 것은 명성 따위이며 이속이지. 술잔이 입과 공모한 것은 아니야. 그런데도 발이 저 스스로 굽는 것은 응당 형세가 그렇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저 학이 서로 울어 화답하는 것은 명예 때문이 아니겠는가. 대체로 저음 벼슬에는
이속에 있잖나. 그러나 붙쫓는 자가 많으면 형세가 분산되고 모의하는 자가 여럿이면 명예와 이속에도 제 차지가 없는 게야.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이 세 가지 세, 명, 이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하기를 꺼려한 것이지.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은밀히 변죽만 울려 말한 것인데 자네는 곧바로 알아듣는군. 자네는 남과 사귈 때 첫째, 이미 지나간 일이랑 칭찬하지 말게나. 이미 지나간 일을 칭찬한대야 실증을 느껴 효과도 없을 걸세. 둘째, 남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은 아예 깨우쳐 주지 말게나. 앞으로 그이가 그 일을 행하여 한다면 그게 낙담하기 때문이지. 셋째,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면 어떤 사람을 제일이라고 하지 말게.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더 나은 것이 없다는 뜻이니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은 침울해지고 기운이 없어지기 마련이잖나. 그러므로 벗을 사귀는 데는 다 방법이 있는 게야. 첫째, 장차 그를 칭찬하려고 한다면 먼저 잘못을 드러내어 꾸짖는 것만 못하며, 둘째, 장차 기쁨을 보여주려면 먼저 성난 모습을 드러내야 해. 셋째, 장차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면 먼저 꼼짝없이 서서 뚫어질 듯이 쳐다보다가 부끄러운 듯이 돌아서야 하고, 넷째, 남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려면 짐짓 의심을 사도록 해놓고 기다려야 하는 게야. 다섯째, 대개 지조 있는 선비는 슬픔이 많고 미인은 눈물이 많은데 영웅이 잘 우는 까닭은 남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이지. 이 5가지 방법은 군자의 조그만 꾀라 하겠으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동달한 거야. 이러니 탑타가 덕흥에게 말했다. 대체 송 선생의 말이란 그 뜻을 곧장 말하지 않고 애둘러서 감추어두니 내가 통 알아듣지 못하겠어. 그러자 덕흥이 말하였다. 자네가 어찌 충분히 알아듣겠나? 무릇 어떤 사람의 착한 일을 소리내 꾸짖으면 그보다 더한 칭찬은 없는 것일세. 대체로 성내문 사랑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고 정이라는 것도 나무라는 데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지. 왜 한 집안 식구들끼리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싫어하지 않잖나. 그래 이미 친하면서도 싫은 듯이 하면 그 친함이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나. 이미 믿으면서도 아직도 의심스러운 듯이 하면 그 믿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는 말이지. 술자리가 저물어 밤이 깊어지면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두 사람이 말없이 서로 쳐다보다가는 취한 기운을 빌어서 슬픈 심사를 자극하면 처연해져서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그 누가 있겠나. 그래 벗을 사귀는 데는 서로를 알아주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고 서로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는 것이지. 그리고 속 좁은 사람의 꽁한 마음을 풀어주고 남을 해치려는 사람의 원망을 풀어주는 데는 그저 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잖나. 나도 일찍이 남과 사귀면서 울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 그런데 울려고 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서 내가 이 나라를 떠돌아다닌 지 30하고도 한 해나 되었지만 아직도 벗이 없는 걸세. 탑타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충으로 벗을 대하고 의로 벗을 얻는다면 어떻겠나? 그러자 덕흥이 냅다 탑타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꾸짖었다. 더럽구나 더러워. 내가 한 말이 그것을 말이라고 해?
자네 내 말 좀 들어봐. 대체로 가난한 사람은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한없이 의를 사모하는 거야. 왜 그런고 하니 하늘을 쳐다보면 막막하건만 오히려 곡식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고 남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무엇을 주지 않나 하고 목을 석자나 볶곤 하잖나. 반대로 대체로 재산을 지닌 자는 인색하다는 이름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남들이 자기에게 바라는 것을 아예 끊어버리려 하기 때문이지. 대개 천한 사람이라야 아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도 헤아리지 않고 충심을 다하는 게야. 왜 그런고 하면 물을 건널 때 바지춤도 걷지 않는 것은 다 떨어진 바지를 입었기 때문이 아닌가. 거꾸로 수레를 타는 사람이 가죽 신 위에 덮버선을 신는 것은 오직 진흙이 묻을까 염려해서잖나. 신발 밑창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그 자신이야 오죽 아끼겠나. 그런 이유로 충인이 의인이 하는 것은 빈천한 사람들의 문제일 뿐 부귀한 사람들에겐 논할 바가 아닌 게야. 이러하니 탑타는 정색을 하고 안색이 변하여 말하였다. 내 차라리 이 세상에서 벗을 사귀지 못할 망정 군자의 벗 사귀면 도저히 못하겠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갓을 망가뜨리고 옷을 찢은 후 때 묻은 얼굴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새끼줄을 허리에 질끈 동여매고는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렀다. 골계 선생이 우정론을 지었다. 내가 알기로는 나무를 붙이는 데는 물고기 부레로 만든 풀이 제격이요. 새를 붙이는 데는 붕사를 녹여서 쓰는 것이 제격이며 사슴과 말의 가죽을 붙이는 데에는 찹쌀풀보다 좋은 것이 없다. 벗을 사귀는 데 있어서는 또박이 변하지 않는 버름한 틈이 있다. 영과 월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틈이 보이는 것은 아니요. 산과 냇물이 막고 있어서 틈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무릎을 맞대고 앉았다고 해도 친한 사이가 아니요. 어깨를 치며 소매를 끈다고 해도 마음이 합해진 것이 아니니 그 사이에도 틈이 있다. 위양의 장황한 말에 효공은 자주 졸았으며 응후가 노하지 않았더라면 채택은 아무 말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내어놓고 책망하는데도 반드시 그럴 사람이 있으며 말을 놓아 성나게 하는데도 반드시 그럴 사람이 있다. 공자 조승이 소개하였다. 성안후와 상산왕의 사귐에는 틈이 없었건만 한번 사이가 벌어지면 누구라도 어쩔 수 없다. 그러므로 중히 여기는 게 틈이 아니며 두려워하는 것도 틈이 아니겠는가. 아첨은 틈을 타고 들어가 영합하는 것이며 고자질은 틈을 타서 이간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은 먼저 그 틈을 잘 이용하고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하는 사람은 그 틈을 이용할 줄 모른다. 대체로 정직한 사람은 곧바로 가지 휘뚤휘뚤 돌지 않고 뜻을 이리저리 굽히지도 않는다. 해서 한마디 말을 꺼내 서로 의견이 합쳐지지 않으면 남이 이간시키지 않아도 제 스스로 앞길을 막아버린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속담에 나무를 찍고 또 찍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고 방구석 귀신에게 아첨하려면 먼저 부엌 귀신에게 아첨하라는 말이 있으니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자기 몸을 가다듬고 얼굴을 꾸민 뒤에 말씨도 얌전히 할 뿐더러 예와 입속에 담백해서 다른 사람들과 사귀기를 싫어하는 척하여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을 상첨이라고 한다.
그 다음은 바른 말을 간곡하게 해서 자기의 참된 심정을 나타내되 그 틈을 잘 타서 자기의 뜻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첨이다. 말발굽이 다 닳고 앉은 자리가 해지도록 자주 찾아가서는 남의 입술을 쳐다보며 얼굴빛이나 잘 살펴서 그가 말하면 덮어놓고 좋습니다 하거나 그의 행동은 무조건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면 처음에는 기뻐하나 시간이 흐르면 도리어 실증내고 실증나면 더럽게 여기게 되니 그제는 날 갖고 놀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이를 하첨이라 한다. 무릇 관중은 9번 제후들을 모았고 소진은 6나라를 연맹하게 했으니 가히 천하의 큰 사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송욱과 탑타는 길에서 음식을 빌어먹고 덕흥은 시장에서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를지언정 말 거강꾼의 야비한 술수는 쓰지 않았다. 하물며 그를 잃는 군자에게 있어서야 말에 무엇하리요. 연안집별집 방경과계전. 마장전을 읽고 난 후 연안집별집 방경과계전에 첫 대박이로 실려 있으며 작자가 20세였던 1756년 무렵의 작품으로 추측된다. 마장전은 조선 후기 양반의 당위적 명분론으로 이미 우상화된 우도의 해체를 다룬 한문 단편소설이다. 광인 친구들인 송욱, 조탑다, 장덕흥이 거린들의 터전인 광통교에 모여 벗사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른 고소설에서 감초 역으로나 등장할 만한 이들이 주인공으로 발탁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새 거린이 양반들이나 운운할 법한 고상한 담론인 우도를 설왕설래 논하는 가소로운 상황 자체가 반어적이다. 인물, 사건, 배경부터가 우도라는 주제와는 어금버근하지만 읽다 보면 저들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작금의 우리 이야기인 듯도 하니 이 시대에 던지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세 광인 중 가장 똑똑한 송옥이 조탑다가 말한 사김은 그럴듯이 사기는 태도인 교태라 하고 장덕흥이 말한 우도 역시 얼굴만 그럴듯한 사기는 교면이라 하고는 군자의 교우에 3가지만 있고 그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가운데 한 가지도 못해서 나이 30이 되도록 친구가 없다면서 방법을 일러주는데 송욱이 말한 군자의 교우 3가지는 세, 명, 이요, 5가지는 곤모술수다. 이른바 모두 아첨과 보비위나 일삼는 행위다. 그러나 어리보기 조탑다는 끝내 송욱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장덕홍에게 묻는다. 장덕홍은 이에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자기는 30여 년을 돌아다녔으나 친구를 단 한 명도 얻지 못했다고 한다. 장덕홍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리석은 조탑다가 그러면 충으로 벗을 사귀고 의로 벗을 얻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장덕홍은 그의 낯에 침을 뱉으며 충이는 빈천한 자들이 하는 것이며 부귀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논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새 광인의 대화는 타락한 양반들의 의도에 대한 조소와 풍자다. 이것은 연암의 글에 자주 쓰이는 반어적 용법이다. 각설하고 충과 의야말로 바람직한 우도 아닌가. 이 말을 들은 조탑다는 친구 없이 지내는 한이 있더라도 군자의 교훈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 세 사람은 의관을 찍고 때 묻은 얼굴로 머리를 풀어헤치고는 허리에 새끼를 띠고 시장 속으로 노래를 부르며 사라진다. 처음엔 머슬머슬한 사이인 것 같던 세 광인이 서로 말 흥정꾼의 술수인 마장 지술은 쓰지 않겠다며 다짐하는 데서
참된 군자는 오히려 시정에 숨어 있다는 뜻의 시은이란 말이 떠오른다. 흔히 소인의 사귐을 깨지기 쉽다 하여 단술과 같은 달콤한 사귐이라 한다지만 이제 이 말을 양반네들의 군자지교와 바꿔 써야 마땅할 듯하다. 삶 자체가 난수인 광인들에게서 발견한 진정한 우도는 인류가 경험을 통해 얻은 보편적인 삶의 가치로서 지금도 만인 공류의 화창한 윤리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그것은 저들이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관습화된 완벽한 도덕 규범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연암은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여기에 잠시 그의 논의를 옮겨보자. 그의 회성원 집발에는 이 우정이 다음과 같이 비교적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는 친구를 제2의 자아라 부르기도 하고 자신의 일처럼 돌봐주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이런 까닭에 한자를 만든 사람이 기우자를 빌려와서 붕자를 만들고 손수자와 또우자로 버두자를 만들었다. 말하자면 새에게 두 날개가 있고 사람에게는 두 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하는 자는 상우청고, 아득한 옛날의 옛사람을 버탄다라고 하니 답답하구나. 이 말이여, 청고의 고인은 이미 죽어 흩날리는 티끌이나 서늘한 바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즉 장차 누가 나를 위해 제2오가 되며 주선인이 될 것인가. 이 글에서 우리는 친구에 대한 연암의 두 가지 생각을 읽을 수 있다. 하나는 제2오, 즉 제2의 자아요, 주선인, 곧 자신의 일처럼 돌봐주는 사람이라 할 만큼 매우 가깝게 여긴다는 의미다. 또 하나는 상우청고가 아니라는 점이다. 상우청고란 중궁의 양웅이 태영경을 지을 때 나온 고사성어다. 이 책이 너무 어려워 곁에 있던 이가 그 어려운 책을 누가 읽겠느냐고 면박을 주자 그는 나는 1000년 뒤에 양자운을 기다릴 뿐일세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1000년 뒤에 자기를 알아봐 줄 벗이 나타난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얼굴도 볼 수 없고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데 어찌 친구가 될 수 있겠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 청고의 옛벗을 숭상한다거나 책을 벗삼음 등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 연암은 이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한다. 연암은 이러한 벗사김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서너 호흡 뒤에 다음과 같이 썼다. 즉 누가 능히 답답하게 위로 청구의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어리석게 1000년 뒤를 더디 기다리겠는가.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벗은 당대에서 구해야 함이 분명하다 하겠다. 친구는 먼 과거에서 불러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연암의 말은 벗이란 늘 삶의 주변에 있고 우정이란 현재성이라는 성찰이다. 다시 마장전으로 돌아와 보자. 개 머루 먹듯 우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듯한 조탑다의 어리숙함 속에 도사린 발언의 진위를 곰곰 되새겨 볼 일이다. 연암은 이어 골계 성생을 등장시켜 쐐기를 박는다. 양반들의 우정은 아첨이며 그 중에서도 상첨, 중첨, 하첩이 있다고 설명한다. 도덕적 엄숙주의를 포방하며 절대 예의를 내세운 저들이었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마장전을 환치해 보면 연암의 대사회적 시각이 여하함을 알 수 있다. 희망은 인간의 등에 붙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새 광인의 등 뒤에 붙은 세상을 다스리는 올바른 도리는 오히려 뚜렷하게 보인다. 지금도 우리는 사실 이런 숙맥불변인 청군들에게서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새 광인 중 가장 어리석은 조탑타의 말 맞다나 충으로 벗을 사귀고
의로 벗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